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지난 12월 16일 평가 안내 리플릿 공지가 올라오더니 드디어 오늘부터 각 기관으로 공단에서 연락이 간 듯합니다. 기관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락이 갔기 때문에 상반기에 평가를 받으시는 기관들이 급해졌을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신 기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평가를 받고 짐을 덜어버리고 싶으실 테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들은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가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 역시 내일부터는 평가 컨설팅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이 힘들 수도 있어서 서둘러 간략하게나마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자세한 영상들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운영 규정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평가 세부 지침을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모든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2023년도 평가부터 직원 직무 만족도가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의 복리 후생에 그와 관련된 계획을 삽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위해서 법정 교육이나 운영 규정 교육 외에 교육을 할 때 간식비나 교재비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각자 자조 모임을 통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시기입니다. 아니면 월급제를 예상하신다면 월급제에 관한 사항 등 신설된 지표에 따라서 새롭게 계획하신 것들을 운영 규정에 삽입하여 개정해 두시는데 올해부터는 직원 휴게소와 관련된 사항도 8월 이후 과태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시고 역시 운영 규정에 삽입해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직원회의 서류는 2020년부터 정리를 하시는데요. 필수사항인 회의 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 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연도별로 철회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회의 결과 반영이 있어야 하는데요. 결과 반영은 기관 운영이든 직원 복지 향상이든 상관이 없으나 연 1회 이상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해 반영이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증빙 서류가 있는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할 때는 건의사항이나 고충상담, 의견 제시 등의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달의 직원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평가번호 3번은 전산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요. 평가번호 4번은 신규 직원인 경우에 대부분 인력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마련되어 있겠지만 기존 요양보호사의 경우 특히 가족요양보호사는 가끔 누락되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받았다면 다시 달라고 해서 철회 두시고요. 없다면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건강검진 서류는 공단에서도 미리 파악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점수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매해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수시로 독려하셔서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직원의 경우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가 급여 개시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검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결과 통보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번호 5번은 근로계약 체결인데요. 이 부분은 직원 면담으로 이루어지므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각자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 두시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모른다는 요양보호사가 계시다면 따로 알려드려야 평가에서 점수를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반드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대 보험과 퇴직금 역시 관리가 비교적 잘 되지만 혹이라도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5대 보험을 완납하고 퇴직금의 경우 지급했는지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번호 7번 직원복지 향상은 근거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직원의 권익 보호는 신설된 항목이 많으므로 세부 지표를 보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고충 처리 지침이 있는지, 고충 처리 대장과 고충 처리함이 있는지, 그리고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함께 교육
계획이 되어 있는지 1년 교육 계획서를 짜실 때 꼭 넣어 두시고요. 아울러 직원들에게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면담 시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번호 9번 직무교육은 따로 기관에서 상반기에는 마련하실 것이 없고요. 혹이라도 3, 4월에 평가를 받으신다면 수시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무교육 명단을 확인하시고 미리 교육원에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는 2023년도부터 강화될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자물쇠가 있으면 점수를 주었던 것이 이번부터는 평가 당일 필요한 서류를 꺼내올 때 어디서 꺼내오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 전날 모든 서류를 자물쇠가 있는 보관함에 두셨다가 평가자가 와서 달라고 하는 서류를 보관하면서 직접 꺼내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개인정보 관련된 다른 서류를 살펴보지 않을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평가번호 11번은 보호자나 수급자 면담과 어르신 댁에서 확인을 하므로 요양보호사들에게 반드시 유니폼과 마스크를 하도록 지시하시고 피부 및 손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침구, 옷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번호 12번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인지 기능 상태 평가 서류인데요. 낙상, 욕창, 인지 기능 상태 평가와 함께 욕구 평가 그리고 급여 계획서를 항상 한 세트로 하시고요. 평가 후 급여 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자칫 날짜가 누락되거나 사인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없이 계약만 하신 어르신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준비해 두시고 총평 또한 모두 채워졌는지 수급자 한 사람 한 사람 서류를 모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 영상 연말연시편에 보시면 서류를 어떻게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23년 이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에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종 세트를 평가하시고 만약 중간에 들어오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2024년 1월에 또다시 전 수급자를 평가하는 식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때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은 12월에 평가를 하고 이듬해 12월에 평가를 하셔야 하는데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1월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평가를 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이듬해 12월에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존엄성 배려 서비스 제공은 면담과 관찰인데요. 요양보호사들이 평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존칭을 사용하는지 체위, 변경이나 배설, 이동도움 등을 제공할 때 존중하는지를 관찰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게 이 부분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해 두어야 합니다. 14번 계약서 부분은 서둘러 수급자 댁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급여 제공 기록지, 수급자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 지침 등도 함께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급여 제공 범위 및 급여 외 행위에 대한 안내와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면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에는 서둘러 방문을 하시고요. 그 부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급여 제공 범위와 급여 외 행위 그리고 인권보호 역시 제 영상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번호 15번인데요.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날짜나 사인, 보호자 욕구 등의 상담 내용 그리고 조치사항 등이 빠졌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표와 비교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채워두시고요. 그러면서 모든 수급자의 욕구 반영을 매해 한 번 이상 확인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업무 수행일지 바로 밑에 철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원 역량 관리는 충실한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비치 그리고 운영 규정 교육과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게 예상 질문지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배포를 하시고요. 신규 직원의 경우 노인인권 보호 지침과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급자의 건강상태, 특이사항, 가정환경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들어온 직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FID는 평소에 독려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급여 제공 시간 준수는 수급자나 보호자 면담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신설된 시간 변경 빈도를 대비하여 2023년 1월부터 가능한 시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시고요. 만약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욕구인 경우에만 가능하면 변경하시도록 안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존에 시간 변경이 잦았던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 사유를 업무 수행 일지나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기록지사항, 특이사항에 기록해 두시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따로 수급자 상태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면담이지만 그 서류를 근거로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 평가자들이 질문을 할 때 대충이라도 기억을 떠올려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번호 19번은 기관에 게시해야 할 서류인데요. 게시판에 우선 운영규정 개요가 있어야 하고요. 이 개요 작성법은 제 동영상 신규 직원 편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인력 현황표는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는 사설 프로그램에서 출력해서 붙여두시고요.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배상책임보험정서, 그리고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다면 게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도 시군구 신고 항목이 있는지 홈페이지 등록 항목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특히 매년 바뀌는 수가와 한도액 등은 꼭 업데이트를 하시고 가능하면 매월 공단의 공지사항이나 시군구 전달사항 등 공적사항 같은 기관 자체 전달사항을 올려두시어 점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가를 받아본 결과 사무실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데이트가 되는지 날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매월 한두 차례는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계장기를 반영한 급여 계약 체결 및 급여 계약 적기 통보인데요. 계장기를 미반영했다면 욕구 평가나 공단 전산의 급여 계획서 총평에 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욕구 평가에 삽입을 하시거나 따로 미반영 사유 양식을 만들어서 그 사유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 계약 통보서 적기 통보는 다음 달 서비스 일정을 전달에 올리는 것을 말하므로 병원에 계시거나 잠시 다른 지방에 가신 분들이 아직 계약 해지를 안 하고 계신다면 미리 마지막 주 일요일 하루 정도 올려두시고 퇴원을 하시거나 돌아오셔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할 때 수정해서 서비스를 지속해야 적기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올려두었다가 월말인데도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삭제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올려두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욕구 사정인데요. 위에서 기능평가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역시 기능평가처럼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능평가와 함께 같은 달에 작성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욕구사정 작성법은 제 영상에 비교적 자세히 예시와 함께 설명해 놓았고요. 혹시라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번호 22번 급여 제공 계획 및 동의인데요. 가끔 서비스 제공이 급해서 계획서에 사인을 다음으로 미루어 두었다가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역시 앞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기능평가와 욕구평가가 끝났다면 반드시 같이 수립해 두시고요. 이 또한 가능하면 1월에 모두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번호 23번은 변경된 경우 사유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준은 급여 계획서인데 변경된 일자와 급여 내용, 급여 제공 시간, 제공자 서명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변경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연도별 수급자의 일정표를 확인해서 계획서와 다르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계획서와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수급자 상담 일지나 업무 수행 일지,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특이사항에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개별 욕구 반영 부분은 평소 요양보호사가 그 욕구를 잘 들어주는지 면담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할 내용이고요. 평가번호 25번 동일 수준의 급여 제공은 급여 제공 전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직원에게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등을 면담으로 확인을 하고, 수급자에게는 교체된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급여 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았는지, 또 기존처럼 서비스를 받았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2주 이내에는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시는데, 예를 들면 급여 제공 시간이나 급여 제공 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신설된 수급자 및 보호자 상담 일지는 기록으로 확인을 하는데, 상담 일시와 방법, 수급자명, 상담 직원, 대상자, 내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따로 상담 일지를 작성하시거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안전관리 부분은 모든 수급자에게 6가지 교육을 듣고 자료를 받았는지 면담과 현장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1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다시 한번 교육을 해 두시고요. 자료가 있는지 확인 후에 만약에 없다면 곧바로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평가번호 27번 기능 회복 훈련은 모두 면담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수급자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평소에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시도록 하고, 직원에게는 따로 숙지하는지 면담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역시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구분해서 표로 정리하여 나누어 주신 뒤에 각자 공부하도록 합니다. 사례회의는 기록으로 확인을 하는데 지난 지표와 동일해서 넘어가고요. 평가번호 29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신설된 부분이 많아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들의 주 1회 이상 상태변화 기록지의 충실한 기록은 혹이라도 빠진 주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지 않은 날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요양보호사의 서명이나 수급자의 기본사항 등 빈칸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급여 제공 기록지 역시 어르신 댁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1월 방문을 25일 이전으로 계획을 하셔서 모든 수급자 댁 서류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설된 급여 제공 결과는 공단의 모니터링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지만 어려운 경우 따로 필수 사항을 확인해서 서식을 만들어 작성을 해 두시고요. 결과 평가 후 급여 제공 계획서가 30일 이내 작성되었는지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번호 30번 노인 인권 보호 역시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요.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필수 사항을 확인해서 대장을 따로 만들어 두시고요. 이 교육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를 나눠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는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교육과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수급자 댁 서류를 확인할 때 함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급자 댁 서류는 연말연시 영상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31번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고요. 32번 등급 유지 또한 기관에서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만족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수급자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장기요양 제도나 서비스 내용, 요구사항 해결, 친절, 그리고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1월 방문 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번호 34번 최상의 서비스는 신설된 항목이지만 따로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2020년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수급자나 직원 직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몇 번 영상에서 다루었으므로 전반적인 평가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제가 몇 번 평가를 받아보면서 알게 된 평가 잘 받는 팁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에는 당연하게 평소 서류 확인을 꼼꼼히 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기관장이든 사회복지사든 평가 당일 대답이나 서류 심부름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세부 지표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평가가 끝난 후에 체크한 결과를 보여줄 때 지표 적용
기관이 달라서 점수를 놓쳤다라든가 아니면 누락된 서류를 재빨리 찾아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 현장의 분위기인데요. 환영한다는 글자 정도는 칠판에 적어 두시고 전 직원이 축하한다는 박수 정도 쳐주시는 등 기분 좋게 평가를 시작하도록 할 것. 그리고 넷째는 누군가는 밖에 나가셔서 안에서의 상황을 수시로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밖에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 만약에 수급자와 통화를 하게 된다면 조금 과장되게 큰 소리를 내시면서 분위기를 다소 어수선하게 하면 평가자들도 사람인지라 서류를 집중하여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 모두 평가를 잘 받으셔서 다가올 인정갱신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